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전사한 군인의 미망인과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 직접 충돌했습니다. 미망인은 TV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위로 전화해서 말의 내용도 문제였지만 말하는 톤이 자신을 더욱 울게 했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비난하는 하원 의원의 증언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인터뷰가 나간 뒤 미망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트윗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 가정과 군인 가족, 의회, 국방부 모두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을 봐야 내 남편인지 알겠다는 말까지 해서 이 이슈가 군사 스캔들로 번질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핵무기를 실은 B-52 폭격기가 24시간 대기하는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국가안보 전문 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트럼프의 미국 핵전쟁 위협을 가라앉혀달라는 편지를 서방 국가에 보냈다고 호주 총리가 공개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북한을 다시 테러 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핵 이슈에서 중요한 위치인 국무장관이 누구로 바뀌느냐의 루머는 오늘도 이어집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이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 15군데를 선정했습니다. 뉴스 매체는 한 군데뿐입니다. CNN이 내놓은 사과와 바나나를 모델로 한 홍보와 잡지 뉴요커의 표지 눈에 띕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아주 좀 밝은 뉴스로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저의 소망입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에 살아있는 역대 대통령 5명이 허리케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컨설트를 했죠. 그 컨설트에서 93세가 된 지미 카터 전 대통령부터 또 아버지, 아들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모두 나와서 미국은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Howdy. We say howdy in Georgia also. 네, 텍사스 빌 클린턴입니다. But can be a new beginning if we just do what we ought to do. 재난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할 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죠. Without regard to race or religion or political party is greater than our problems. 인종과 종교와 자신이 속한 정치당과 상관없이 하나의 사랑을 위해서 갈 때, 네, 버락 오바마가 나오니까. So all of us on this stage here tonight could not be prouder of the response of Americans when they see their neighbors and they see their friends, they see strangers in need. 네, 정말 이웃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에게도 어떤 따뜻한 정을 받는 그런 미국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텍사스에 있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 기념관이 텍사스 대학교에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열렸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레이디 가가가 노래 3곡을 불렀는데 제가 좋아하는 Million Reasons도 부르고 해서 아주 주말에 즐겨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전해드리면 좋겠는데 오늘도 미국은 2개의 다른 세상입니다. 똑같은 뉴스 아이템을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을 하죠. CNN과 팍스 뉴스의 보도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는 문제가 된, 그리고 이것은 왜 병사들이 그린 베레들이 그곳에 가서 또 맨 마지막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발견된 시신이요. 그 그린 베레는 왜 48시간 동안 미국이 찾지 못했는가? 왜 그들은 거기 가 있었는가?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지. 이게 이제 지금 힐러리 클린턴 시대의 벵가지 스캔들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게 뉴스를 하는 사람들은 보는 것이고요. 일반 사람들은 주말에 식탁에서 미국 사람들 얘기입니다. 부엌에서 너무 많은 리빙룸에서 이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그 전에 한 30초 정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10월 4일에 미국의 그 4명의 그린베레가 그 나머지도 다친 사람도 있고 구조된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 니제르라는 곳에 가서 그 현지의 병력과 함께 뭔가를 하다가 매복하고 있었던 그 적군에 의해서 숨졌고 문제의 이 서전트는 그 숨진 서전트는 이틀 뒤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고 나서 12일 동안 미국에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그래서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물어봤습니다. 기회가 있었을 때. 그랬더니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했었던 말이 오바마와 부시는 하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그 숨진 그 전사자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했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를 그 하고 했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군에 입대할 때 사인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겠지만 그래도 참 마음 아프겠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 오늘 미망인도 얘기를 했고 같이 있던 하원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하원 의원이 군인 가족에게 지금 전사한 미망자 남편 시신 맞으러 공항으로 가는데 그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증거가 있다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나서 그럼 증거를 대봐라. 녹음 테이프 있느냐 했더니 백악관에서 녹음 테이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망인의 시어머니도 정말로 실제로 대통령의 말에 톤이 그랬고 우리 그 며느리가 굉장히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수습을 하겠다고 나온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다. 내가 내 아들이 숨졌을 때 다른 나의 그 동료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대통령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하원 의원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왜 남의 얘기를 엿들어서 그렇게 이 문제를 만들어냈느냐 하면서 비서실장이 더 나가서 2015년에 그 하원 의원이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으면서 이제 FBI 그 빌딩을 이제 다 만들어서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할 때 그 자리에서 본인이 아주 자화자찬을 하는데 그때 나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 한 통 걸어서 $2,000만 받아서 이 빌딩을 지을 수 있었다. 정말로 전형적인 비인 수레가 요란한 그런 것이다. 그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의 미국 끝나고 금요일 오후에 9분짜리 그 뉴스 비디오 그 당시에 클립이 나왔어요. 오바마 얘기도 없었고 돈 얘기도 없었고 다만 그 빌딩의 이름을 일을 하다가 숨진 FBI 요원 이름으로 붙이는 것이 지지부진 되다가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나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또 의원 여러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하는 얘기. 이 의원은 민주당 블랙 여성 의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사실이 밝혀진 뒤에 세라 허캅이 백악관의 대변인에게 비서실장 말이 틀린 게 아니냐. 이게 지금 다 비디오로 나왔는데 하니까 세라 허캅이가 틀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비서실장이 한 얘기를 못 들은 이해가 그게 어려운 말이라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해주겠다. 헤드 앤 캐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흑인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이 항상 화려한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모자 솥대를 봐야지 될 그런 카우보이가 제대로 일도 하지 않고 실력도 없으면서 모자만 번지르르하게 쓰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사성 장군에게 비서실장이 해병대 사성 장군 출신이니까요. 사성 장군에게 토론하려고 달려든다면 내 생각에는 상당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사성 장군이고 십성 장군이고 간에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 그런 질문이 있으면 받아야지 되는 게 당연하고 지금은 그가 한 말이 완전히 틀리는 게 아니냐라고 마구 지금의 미국이 어떤 군사 독재 국가가 아니냐라고 하자 나중에 세라 허캅이가 밤에 트위터에서 뭐 아무 질문이든 할 수는 있다 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통령이 또 뭐 트윗을 하고 인터뷰를 한 거예요. 하원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페이크 뉴스가 또 그 거짓말을 받아준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면서 토요일 날 장례식이 치러지는 날도 조의를 표하는 대신에 대통령은 그런 본인이 한 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난 것도 여전히 사실이라고 주장을 했고 드디어 이제 팍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역시 존 켈리 비서실장이
화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내가 전화할 때 옆에서 다 들었는데 내가 그 누군가가 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원 의원 이름도 또 숨진 그 병사의 이름도 미망인의 이름도 얘기를 하지 않고 쉬 계속 대통령은 그런 거예요. 그 방에서 비서실장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비서실장이 말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he was in the room when I made the call, and so were other people. And the call was a very nice call. He was so offended that somebody would be listening to that call. He was. 네, 뭐 엿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미망인이 오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이 일요일에 뭐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팍스뉴스에 출연을 해서 아들도 출연을 했고 며느리도 출연을 해서 계속 그 며느리도 그 둘째 아들의 와이프예요. 그 라라죠 이름이. 라라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대통령이 정말 이제까지 한 말이 맞다. 트랜스크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his is just a clear case of the media not doing their job. Whenever you read exactly what he said, your husband went into battle, knowing that. 트랜스크립도 없을 뿐더러 이 your husband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과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때에 그 의전으로 받아들이는 군인 가족들의 티피컬한 감정이 있잖아요. 이 자신의 남편의 이름도 병장의 이름도 얘기하지 않았고 라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그리고 your husband이라고도 하지 않고 your guy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의 며느리가 이 시점에서 트랜스크립이 없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문제의 미망인이 라 데이비드 존슨의 그 미세스 마이에이샤 존슨이 ABC 방송에 조지 스테파노폴리스라는 아주 그 사려 깊은 그 저널리스트, 백악관 출신이죠. 대변인 출신이죠. 이 스테파노폴리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미망인에게 조의를 먼저 그 표하고 여러 가지 아주 예의 바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심정 같은 것을 물어봤고 이 미망인은 남편의 시신을 봐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국방부에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무엇이 정말 그 통 안에 남편의 시신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나는 손끝 하나 발끝 하나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I will know that is my husband. I don't know nothing. They won't show me a finger, a hand. I know my husband's body from head to toe. And they won't let me see anything. I don't know what's in that box. It could be empty for all I know. 네,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어디서 내 남편이 어떻게 숨졌는지를 말해주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25 남편이고 24살의 어린 딸 둘 있고 지금 1월 달에 또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미망인의 얘기입니다. President. Yes, the president said that he knew what he signed up for, but it hurts anyways. And it made me cry because I was very angry at the tone of his voice and how he said it. Like he couldn't remember my husband's name. 네, 그 말의 톤이 왜냐하면 그 말하는 그 목소리의 톤과 말하는 방식이 나를 더 울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hat what hurt me the most because if my husband is out here fighting for our country and he risks his life for our country, why can't you remember his name? And that would make me upset and cry even more because my husband was an awesome soldier. 네, 정말 너무너무 멋진 그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이 희생됐는데 어떻게 그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게 나를 더욱 업셋하고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테파노폴리스가 대통령에게 무슨 말 당시에 전화 통화할 때 했습니까? 하니까 no. What did you say to the president? I didn't say anything. I just listened. But you were upset when you got off the phone. Oh, very, very upset and hurt. Very.
it made me cry even worse. 네, 굉장히 그 업셋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하원 의원이 그 옆에서 들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 거짓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그 아주 우리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그 하원 의원의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있었기 때문에 알고 또 가족들도 잘 안답니다. 그래서 같이 그 리무진에 그 타고 있었고 그 하원 의원의 말이 100%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The president said that the congresswoman was lying about the phone call. Whatever Miss Wilson said was not fabricated. What she said was 대통령이 지어냈다고 하니까 지어내지 않았다는 단어를 쓰는군요. It was Master Sergeant Neal, me, my aunt, my uncle, and the driver, and Miss Wilson in the car. The phone was on speakerphone. Why would we fabricate something like that? 네, 그런 것을 왜 거짓말을 지어내야지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전화는 스피커폰이었고 뭐 가족과 같았기 때문에요. 이제 본인과 그 연방 하원 의원뿐만이 아니라 운전기사도 있었고 또 군에서 나온 사람도 있었고 또 이 그 남편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있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울기만 하다가 끊었다고 했는데 지금 대통령에게 할 말 있냐고 물어봅니다. Is there anything you'd like to say to the president now? No. I don't have nothing to say to him. 네, 그 표정을 좀 보셨다면 뭐 그렇게 과격하게 뭐 분노로 뭐 이글이글 끌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단호하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슬펐어요. 이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마지막에 이 조지 스테파노폴리스가 이제 새로운 아이가 셋째 아이가 태어나지 하니까 그 슬픈 그 미망인이 아이 셋을 이제 남편 없이 24살인데 키워야지 됩니다. 이 미망인이 그 가운데서도 태어날 딸 얘기를 하니까 살짝 그 웃음을 보여요 하면서 그 아이에겐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하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Your little girl's going to be born in January. Yes, January 29th. What are you going to tell her about her dad? I'm going to tell her how awesome her dad was and how a great father he was and how he died as a hero. 네, 젊은 사람 쓰는 단어 awesome. 그가 얼마나 너희 아빠가 그 awesome했고 그리고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두 그 언니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훌륭한 아버지였는가. 그리고 군인으로서 너희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이렇게 태어날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또 그 트윗을 했습니다. 나는 그 미망인을 대단히 존중하면서 대화를 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Widow of Sergeant La David Johnson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는데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여기서 일단 접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슈는 지금 의회에서는 연방 하원 그 블랙 여성 의원들이 비서실장에게도 왜 그것을 착오였는지 아니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사과를 하라는 공식적인 성명을 냈고 지금 여성이 남편이 어떻게 숨졌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게 계속 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겠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또 비서실장이 그 기자회견을 할 때 1%의 군인과 나머지 민간인을 좀 구분을 한 것도 있고 질문을 받을 때도 뭐 군인 이런 그 골드스타 가족이 전사한 군인이 있는가 가족에 아니면 그런 사람을 아는가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받고 그 뒤에 비서실장은 아무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고 해서 지금 이 사건이 플로리다가 이제 지역구인 그 하원 의원 그리고 이 숨진 병사도 플로리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 발행되는
마이애미 헤럴드가 사설에서 비서실장이 분명히 사과를 해야지 된다. 우리는 그가 좀 뭔가를 착오했다고 생각하길 바라지만 너무나 이 하원 의원을 비난할 때 구체적이고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짓말했다고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 거짓말을 했는가? 사과를 아무튼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그런 또 정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스를 보도를 하는데 이제 뭐 CNN이나 ABC는 이 미망인의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보도를 하고 그 팍스 뉴스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이제 그 한마디 한 것을 또 지적을 하거든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그 가혹한 면이 있다.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 하는 것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또 북한과도 연관되고요. 잠시 뒤에 디펜스 원이라는 아틀란틱이라는 아주 좋은 그 미국의 그 잡지가 있잖아요. 그 잡지에서 펴내는 국가 안보에 관한 잡지에서 지금 뭐 B-52 폭격기 뭐 레디 이런 것들 쭉 그 보도 나오고 있는데 본물도 차야지 터지던지 아니면 물을 빼든지 하듯이 지금 그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그 정도 그 수위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그 팍스 뉴스가 가장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원래 어제 이제 디펜스 원이라는 잡지가 먼저 그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헤드라인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좀 무시무시해요. B-52 폭격기가 24시간 활주로에서 대기를 준비 중이다 해서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지금 대기 준비 명령이 떨어졌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기하도록 그 준비하는 그런 그 준비하는 과정이고 마지막으로 그 공식적으로 대기해라 24시간 그 활주로에 이 그 공식적인 그 명령은 아직 그 내려지지 않았답니다. 공군 그 참모총장이 지금 한 얘긴데요. B-52 폭격기가 정말로 많은 무기를 실을 수 있는 거잖아요. 클러스터 폭탄이라든가 정밀한 미사일, 뭐 장거리 폭격기로 핵 무기도 그 실고 또 재래식 무기도 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느냐 북한을 겨냥해서 그런다는 거죠. 5만 피트 상공을 날 수 있고 해서 미국에서는 1991년도 구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B-52 폭격기를 24시간 활주로에 대기하도록 하는 이런 때는 없었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그것을 이제 금지했었는데 지금 다시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팍스는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고 그러나 디펜스 원이 좀 자세하니까 그 관련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디펜스 원 기사를 링크 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시드니 모닝 그 포스트가 보도한 것을 미국 언론이 지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밀리에 서방 세계 여러 국가에게 트럼프 행정부가 핵전쟁을 하지 않도록 핵전쟁에서 주의를 돌리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게 이제 비밀리에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참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제 호주 총리가 여성 총리예요. 그 줄리 비샵이 이것을 공개를 해서 시드니 모닝 그 헤럴드가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일단 호주는 그랬다고 하고 영국에 제가 신문을 찾아봤더니 인디펜던트가 영국도 그 관계자들이 인디펜던트도 영국도 이런 편지를 받았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요.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파워를 쓴다면 대단한 계산착오다. 그 편지에 써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야말로 그 무지의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무력의 진짜 적은 핵전쟁 그 자체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북한이 이제 북한 입장을 썼겠죠. 우리가 왜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뭐 미국이 우리를 계속 적국으로 하고 한국과 뭐 맨날 전쟁 훈련을 하고 하니까 우리는 막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6.25 때 우리가 완전히 그 폭삭 미국의 폭격으로 망해봤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썼겠죠. 그런 것. 이시라서 지금 독립, 평화, 정의 이런 것을 사랑하는 국가들이 국제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의무를 다해야지 된다. 그 의무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핵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주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이게 좀 뭔가 워킹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무장관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비해서 호주의 총리는 말콤 턴볼 총리잖아요. 이 호주 총리는 이게 그런 게 아니라 외무장관과 총리가 또 다른 입장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고함 지르고 불만을 말한 것이다. 그 북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 정치인들도 해석을 다르게 하고 언론들도 해석을 다르게 하고 그 사이에서 일반인들이 그 뉴스를 제대로 알아가려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 피곤한 거예요. 오늘도 그 워싱턴 포스트가 지금 워싱턴에서 제일 그 재밌는 게싱 게임이 있는데 그게 누가 다음 렉스 틸러슨이 되느냐. 누가 차기 국무장관이에요. 국무장관은 시간 문제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지만 저는 북한과 연관돼서만 보겠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그 미국 대사는 내부 외부에서 다 국무장관으로 적격하다라고 보고 있답니다. 렉스 틸러스는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했고 뭐 대통령을 뭐 머저리라고 했다느니 모런이라고 했다느니 본인 아직도 안 했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니키 헤일리는 대통령과 관계도 좋고 또 일도 많이 했고요.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유엔에서 북한 제재하는 것을 강력한 제재안 통과시켰고 그리고 이제 아마 국무장관이 되면은 인권 같은 것도 강하게 할 것이고요. 전형적인 강성 국무장관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니키 헤일리 아니고는 CIA의 그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또 가장 유력한 주자인데 CIA 주자는 더 강성이죠. 여러 면에서 이란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두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니키 헤일리는 대통령이 러시아가 무슨 미국을 그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어 하는데 니키 헤일리는 러시아의 그런 일을 인정을 하는 편이고요. 그에 비해서 CIA 국장은 아니다. 러시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CIA 국장은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개인적으로 이 대통령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렉스 틸러슨 대신에 니키 헤일리냐 마이크 폼페오냐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강성으로 나갈 것이냐 조금 덜 강성으로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의 테드 크루즈 텍사스가 지역구인 연방상원의원이 기고문 보낸 거 기고문은 긴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가장 그 인상적인 것은 이제는 테드 크루즈도 이제 뭐 아주 그 신참 의원인데 뭐 대통령 후보에는 나갔었지만 이런 사람들까지 북한 핵 문제를 말할 정도로 북한 핵이 완전한 미국의 정치인들의 주류 그 정치인들의 탑픽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워낙에 강성인 사람이니까 압박을 가해서 이제 국무부가 10월 31일부터 이제 또 정해야지 되는데 북한을 테러리스트 국가에 다시 지정을 해야지 된다. 그럴 이유는 너무 많지 않은가. 미국의 오로 원비어도 그렇게 했고 뭐 사이버 공격을 한 거 시리아의 뭐 여러 가지 미사일 프로그램을 뭐 같이 그 주고받은 것 헤즈볼라 등의 무기를 판매한 것 등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테러리스트 국가에 올라가면 유럽이나 다른 아프리카에서 더더욱 그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그것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물론 대화의 길은 열어둬야지 된다. 상황이 바뀌면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간추려드리기만 하겠습니다. 이 지미 카러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의 머린 다우드 칼럼니스트와 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 이슈를 얘기를 했지만 앞서 말씀 잠깐 드렸었던 팍스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역대 대통령보다 언론이 좀 가혹하게 대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빼고 북한 얘기만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라 하면은 가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 너무 지금 북한 이슈가 위험하기 때문에 또 김정은은 아버지보다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3세예요. 그런데 앞서 제가 그 음성을 들려드렸죠. 굉장히 뭐 암을 앓기도 했는데도 다 극복을 하고 좀 그 건강해 보이는 그런 그 톤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 그 트럼프 대통령 마구 칭찬했어요. 여러 가지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잘하고 있고 또 뭐 그 국기에 대한 그 격리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옳고 오바마 대통령이 잘못했고 본인이
대통령이 지지했었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잘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못했고 또 그 클린턴 재단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클린턴 재단과 카터 재단을 비교하면 나는 돈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클린턴 재단은 돈을 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했습니다. 하나의 목적이었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시큰둥해하니까 본인이 그 북한에 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인터뷰가 아니었는가 하는 것이 인터뷰를 쭉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이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많은 것이 통할 수 있는 대통령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하거나 방어하는 그런 그 인터뷰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그 팍스 뉴스와 인터뷰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전에 세금 감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통과될 가능성,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 그 퍼센테이지는 지금 자세히 짐작하기 조금 어려운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일반 미국 사람들이 그 가장 그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뉴스 가운데 하나는 계속 지금 뭐 여성들에 대해서 힘 있는 남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감독에서 시작해서 이젠 또 뭐 아주 그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도 38명 여성이 그가 나에게 이렇게 했다 하고 지금 나와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뉴욕타임즈가 주말에 보도하기를 빌 올라일리요, 팍스에서 결국은 쫓겨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이 여성과 그런 문제로 인해서 $3,200만 합의를 했는데도 그것을 알고도 팍스 뉴스가 이게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대신에 그 여성은 이제 팍스와 빌 올라이를 고소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텍스트, 사진 같은 거 다 지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팍스가 이 사람과 $2,500만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2월 달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너무 일이 커졌고 아버지 그 루퍼트 머닥은 빌 올라일리를 팍스에 두고 싶어 했지만 아들들은 이건 아닙니다 해서 결국은 아들, 특히 제임스가 빌 올라일리를 뭐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보도에 대해서도 요즘은요 본인에게 좀 불리한 보도가 나오면 페이크다, 미디어가 페이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그 페이크 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그 페이크 미디어의 뉴스를 또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그래서 빌 올라일리가 뉴욕타임스가 페이크 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었다 뭐 등등. 나는 지난 20년 동안 팍스에서 일하면서 나에게 컴플레인하는 여성이 하나도 없었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팍스에 있다가 그 MBC로 간 메긴 켈리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얘기했잖아, 컴플레인 했잖아 라고도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여성과 소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3,200만 이제 합의를 했다는 거. 그게 팍스가 돈을 빌 올라일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벌었었고, 그리고 이게 케이스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전에도 여러 번 있었던 것이고, 이제는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막 자꾸 나오는 거죠. 심지어는 의회에서도요, 보니까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도 그렇고 다른 무슨 하원 의원도 그렇고 의회에서조차도 남성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한 의원은 제가 이름은 잊었는데 뭔가를 안건 때문에 의논하러 이제 그 자신보다 힘이 있는 그 의원에 갔겠죠. 뭔가 뭐 소위원회 뭐 책임자라든가 등등. 그랬더니 너 니 패드 갖고 왔어? 그 무릎 대게 갖고 왔어? 이게 이제 다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관계를 할 때 필요한 뭐 그런 식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나도 당했다 의회에서조차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뉴스고요. 이런 뉴스는 제가 뭐 자세히는 안 전해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뭐 관심이 있으시고 가까이 가신 분들은 또 다 알아서 관심 있는 부분을 챙겨 보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그 시사주간지 타임이
영향력이 있는 인터넷 매체를 선정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15군데 most 영향력 있는 웹사이트를 선정을 했는데 첫 번째가 당연히 구글이고요. 두 번째가 아마존. 구글은 뭔가를 서치할 때, 아마존은 뭔가를 살 때, 세 번째는 위키피디아, 네 번째가 페이스북, 그 다음이 유튜브, 그 다음에 또 물건 파는 크레이글리스트, 여덟 번째가 드러지 리포트거든요. 제가 잘 보는 아주 그 보수 중에 보수 뉴스를 잘 게더링 해놓는 아홉 번째가 다시 이베이, 그리고는 이제 뭐 판도라, 음악 들으시는 레딧, 이곳은 뉴스도 전하고 의견까지 같이 하죠. 그리고 15번째가 매치닷컴을 통해서 사람들이 요즘 미국에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런 웹사이트들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 새로 나온 그 뉴요커 잡지요. 커버를 보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이 뉴요커 많이 본다고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제 뉴스에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신문 구독이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위험한 광대, 뭐 국가적 악몽, 뭐 이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그 서커스 크라운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있고, 아마 오늘 CNN 방송을 보신다면은 너무 많이 여러분들께서 접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CNN이 사과를 보여주는데 빨간 사과예요. 그런데 사과 보여주면서 이 나레이션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사과를 바나나라고 말하려고 한다.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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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리고 대문자로 쓰기도 한다. 그러면 당신은 이 사과가 바나나라고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바나나가 아니다. 그것은 애플이다. 하는 CNN의 홍보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인지는 말씀 안 드리겠어요. 아주 그 좋은 대통령에 관해서 아주 화기애애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은데 그런 뉴스가 별로 없어요. 미국에서도 아베 신조의 당이 이기고 연합당이 이기고 한 것은 그가 인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대안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북한 이슈로 두려움의 정치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해도 마찬가지야 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가 없어도 대안이 없어서 또 총리가 될 것이다 하고 분석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